네,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스쿱킹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하루 동안 제일 컸던 이슈들 살펴드릴 텐데요. 네.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지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국제유가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떨어지다 싶었던 원유주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사우디 공격 가능성이 대두가 되면서 국제유가가 올랐죠. 지금 90달러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다시 100달러까지 갈까요? 지금 최근에 기름값이 너무 비싸졌는데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지금 뭐 원유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뭐 투기성 자금도 굉장히 많은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약간 뭐 수요나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지금 계속적으로 좀 국제적인 이슈가 많이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란하고 사우디가 뭐 전쟁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우려감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히잡 관련된 지금 시위가 엄청 세게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쵸. 이란 내에서. 그래서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이거를 이란하고 사우디가 충돌하는 게 이런 히잡 관련 시위를 약간 눈돌리기를 하려고 지금 전쟁에 대한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을 정도인 건데, 만약이라도 사우디와 이란이 진짜로 충돌로 가게 된다면은 뭐 당연히 국제 유가는 엄청난 상승을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곡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선박에다가 공격이 들어가서 러시아가 선박 수출 선박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좀 다시 한 번 더 우려감이 생기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유가가 조금씩 올라가 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추워지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천연가스뿐만 아니고 원유 같은 경우도 많이 필요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다가 앞으로 공장이 계속적으로 잘 돌아가지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봉쇄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네. 여기 요새 이제 중국이 완화가 다 풀리게 된다면 중국 쪽에서의 수요도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하락은 조금 이제 진정되고 오히려 조금 어디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태이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유가가 너무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이제 CPI 쪽이나 이런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닥 좋은 영향은 일단 증시에는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따라서 해외 쪽부터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쉐브렌 이런 종목도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도 에너지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뭐 S-오일이나 아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SK 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4분기까지 정제 마진 좀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평가가 나타나고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4분기에 대한 이런 추세 흐름들,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상승 쪽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에너지 관련주가 실적은 좋아질 게 눈에 보이는데 이게 유지되느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동안 정유주들 좀 부침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상승 방향으로 틀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의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이게 그 원자재 관련 쪽을 예측하면서 보는 것 자체가 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유가가 앞으로 올라갈 거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뭐 그런 종목 보면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S-오일이 완벽하게 정의만 하고 있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복합 화학도 같이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유가와 연동되는 종목은 사실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가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본다라고 봤을 때 전망을 너무 좋게만 또 볼 수는 없는 상태에 있고, 앞으로 이게 유가가 올라가다가 멈춰버리게 된다면은 또 계속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 잡기 위해선 유가가 올라가면 안 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많이 지금 좀 눌러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상승이 좀 올라가더라도 조금 막힐 수 있는 상태는 있으니까 앞으로 좀 박스권 정도 아니면은 뭔가 유가 쪽 플레이보다는 다른 종목 군에다가 조금 더 관심도를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는 진짜 뭔가 손이 좀 선뜻 안 나가는 그런 종목군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로 정유주, 국제유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로는 카카오 그룹주 안 볼 수가 없겠죠. 실적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카카오그룹주 실적에 희비가 갈립니다. 기대감이 없던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는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오랜만에 반등, 카카오페이는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는데 동반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떨까요? 좀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실적인지 뱅크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 카카오뱅크가 오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예. 17%나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요. 보고 와,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수급 상황 보게 되면
외국인들 좀 많이 샀고 예. 사모펀드가 좀 많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봤을 때 이 코스피 안에서 대형주 굉장히 그렇죠. 대형주 위주로 예. 사고 있는데 또 실적 발표를 한 날 좀 많이 삽니다. 그런 경험 봤을 때 약간 프로그램 매수 섞여 있는 것 같고 쇼커보다 같이 있던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프로그램 추이를 보니까 코스피로는 프로그램이 아침부터 들어오더니 그냥 하루 종일 들어오면서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이 오늘 네이버나 카카오뱅크, 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을 많이 들어와줬는데 그와 반면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던 종목에서는 차익 실현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 프로그램에서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는 고가에 있는 거를 팔고 저가에 있는 거를 매수하는 게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네. 그래서 저가에 있는 카카오와 네이버 이런 종목을 산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 바탕에 두고 있고 지금 카카오뱅크가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죠. 이번에 뭐 분기상 사상 뭐 최대치가 나타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올라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동안 컨센 대비 조금 미스였는데 컨센 거의 뭐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외국인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프로그램의 저가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 카카오뱅크가 실적이 잘 나온 이유를 보니까 네. 뭐 중금리 대출,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뭐 전월세 자금 대출, 결국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출로 인해서 카카오뱅크가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온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 건데 그렇다면은 카카오뱅크도 정말 우리들이 이용해서 수익이 잘 난 거니까 그러면 이쪽에 지금 많이 물려 계시는 개인 투자자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좀 카카오뱅크에 대한 주가 관리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주주가 없고 우리들이 없다면은 이 기업이 살아날 수가 없는 기업들인 거니까 좀 주주하는 책도 좀 쓰면서 주가 관리를 해주면 정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게 안 나온다면 결국은 또다시 올라가다가 말고 막힐 수가 있을 것 같고 카카오 그룹 자체가 인식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주하는 책이나 이런 강력한 주가 모멘텀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올라가다가 다시 또 공매도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아질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오히려 조금 비중 축소에 대한 기회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안 좋았는데도 같이 오른 카카오페이도 같은 의견이신지 지금 4분기는 정통적으로 좀 선물하기도 많이 하는 시즌이고 그렇죠. 그래서 페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4분기에 좀 성수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이 두 종목에 대한 의견 어떻게 되실까요?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가 최근 좀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다른 자회사도 뭐 상장 한 해만 했다가 지금 약간 그게 저등이 걸려진 상태에 네.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게 뭐 지금 카카오뱅크가 오늘 좀 올라와주고 카카오가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딸려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뭐 업황적으로 좋아지고 뭐 이런 내용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카카오 자체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상장했다라기보다 지금 카카오가 분할 상장을 하고 있고 계속적인 뭔가 주가에 대한 모습들이거나 약간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카카오 그룹사들은 이 회사가 진짜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바뀌지 않는 이상은 조금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 네이버하고 뭐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연준을 봤을 때 오늘 FOMC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해외 언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망들을 보게 되면 금리에서의 속도 조절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금리 속도 조절을 하게 돼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가 조금 낮아진다면 그때 조금 성장주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해봤던 게 네이버와 카카오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뭔가 기대감으로 올라간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내일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결과가 안 나온다면 오늘 올라왔던 이런 종목들은 또다시 빠질 수가 있는 상태에 있는 거니까 일단 조금 조심하시면서 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저가 매수세 정도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와도 올랐을 때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 나가는 구간으로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의견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엔 엄청난 호재가 나왔던 위메이드 그룹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환사채 발행 공시가 떴습니다. 네. 누군가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네. 2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받는다라고 밝혔는데
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이 심혈을 기울이는 게 메타버스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악재가 있었던 위믹스가 좀 퇴출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 퇴출 가능성 좀 사그라든 걸까요? 저는 위미스 상패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위미스하고 가지고 있는 이 코인의 상징성 자체가 네.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거래소에서 상패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아마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미가 가지고 있는 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붙어 있고 그 외 중동 쪽에도 진출하고 있는 위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거래소들이 좀 정관을 변경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니까 좀 위미스한테 조금 유리한 쪽으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미스 같은 경우는 조금 우려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 실제로 지난번에 이제 유동성 관련된 이슈가 붙으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는 좀 올라갔지만은 얼마 전에 그 유동성 관련된 공시가 뜨고 실제로 유의 종목이 발표가 되니까 위미스부터 크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위미드가 빠진 거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가 뜨기 이전에 이제 위미스가 먼저 반응을 보이면서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돼서 전환사치가 나타났고 이때 되게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 전환가 얘기인 건데 이 전환가의 발행가가 55,510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위메이드 주가를 보게 되면 이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었고 그때 5만 원보다 아래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현재가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좋게 본다라고 인식이 되는 공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게 수급이 좀 붙은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위미스는 해외 기업들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네. 거래소에서 상패를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위미스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대신에 위미에 대해서 이제 다시는 위미스 가지고 장난질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퇴출 여부는 2주 안에 답변 공시를 한다는 것 같은데 좀 시장 공시에 따라서 전반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했죠. 앞으로의 방향성을 잘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종일 나왔던 이슈 3가지 파헤쳐봤고요. 이어서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LIG 넥스원이 목표가를 멋지게 달성했습니다. 네. 지금 2주 만에 23.6% 수익을 내줬습니다. 오늘도 방산주의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가 나왔었죠. 그쵸. 그런데도 LIG 넥스원은 조금 음봉으로 돌아섰는데 지금 이제 좀 보내줄 때가 된 건가요? 네,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LG 넥스원이 오버행 이슈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오버행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감을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오버행 이슈가 오늘 조금 많이 불거졌고 실제로 오늘 상업펀드가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제가 기관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기관을 쭉 최근 좀 사들어왔다가 최근에 10월달 초에 주도적으로 사왔던 곳이 연기금과 상업펀드였는데 얼마 전부터 이제 상업펀드가 크게 팔았다가 오늘 좀 대량으로 팔았고 투신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또 전고점 라인까지 올라왔다라는 부담감이 좀 생겼습니다. 물론 뭐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뭔가 앞으로 더 좋은 가시성은 나타나 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LIG 넥스원은 조금 비중 투자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다시 밀려 내려간다면 진짜 오버행 때문에 주가가 더 밀려 내려간다 하게 되면은 또다시 수출 모멘텀은 또 붙을 수가 있는 방산주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자리에선 조금 매도세를 동참하시면서 비중 투자로 가시고 반대로 다시 밀려 내려왔을 때 그때 또다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IG 넥스원 수입 잡으신 분들 계시겠죠. 23% 넘는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LIG 넥스원 못 잡아서 좀 킹받으셨던 분들은 오늘 이 종목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가람 매니저의 회심의 내일장 공략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클래시스로 가져오셨습니다. 예. 이 종목 한번 가져오셨던 네, 종목이죠?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때하고 내용은 달라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 달라진 게 없고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이번 분기가 사실 3분기는 성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실적은 슬로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가로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미리 빠졌었고 최근에 횡보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거의 한 3개월 정도, 4개월, 3개월 정도를 횡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수출 데이터에 따른 우려감은 있지만은 이제 환율에 대한 효과도 늘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9월 달부터 또 새로운 신제품이 브라질에 판매가 또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FMC가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날 나와서 종목 추천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빠졌을 때, 만약에 빠진다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로 봤을 때 클래시스의 매력 중에 하나가 지금 자사주 매입을 진행 중에 있어요. 매일매일 좀 자사주 취직을 해주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가 빠지게 되면 누군가는 사줄 때가 있다. 그게 그 세력이 회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사주가 얼마나 남았느냐를 봐야 되겠는데 이 자사주를 현재 지금 신청했던 내용들 보더라도 계획적으로 사고 있고 아직도 물량이 좀 많이 남아져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직도 아래 빠졌을 때 클래시스는 회사에서 사측에서 사줄 수 있는 물량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밀린다면 뭐 4분기나 내년도를 보시면서 아니면은 내려갔을 때 자사주가 사게 되면 또 주가 방어가 될 거고 증시 조금 풀리게 되면 올라올 수가 있는 거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클래시스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번과 같은 전략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린다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5,300원부터 15,7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이전에 전고점 라인인 17,000원, 손절가는 아래 하단인 13,7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래시스까지 저희가 공략주 들어봤고요. 이제 종목별로 더욱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이 아이디어 들어보기 위해서 한 분 더 모셔서 고앤스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